안녕하세요. 오늘부터 7회 동안 객관식 기출문제 강의집을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시간 반씩이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한 2회나 3회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할 거고요. 이 방법론적으로는 1차 시험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게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할 기출 객관식 문제집은 한 12회부터 거의 모든 기출문제가 거의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 있고요. 그리고 31회하고 32회,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는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진도에 맞춰서 관련된 부분 풀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까지 기출 문제집을 보통 뭐 3회 이 정도는 보셔야 대부분 보시는 것 같습니다. 3회 정도까지는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방법론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풀면은 객관식 정답이 기억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문제를 풀고 뭐 정답 찍고 이러면은 별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1회독을 하실 때는 모든 지문을 다 보시고 지문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객관식 공부를 하실 때는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지문 위주로. 그래서 이 지문을 이 문제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지문, 생각 안 나는 지문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 풀어보시고 그 문제를 풀 때 그 지문이 내가 그 정답을 맞췄든 맞추지 않았든 이 지문을 아는 지문 같으면은 언제 문제가 나와 지문으로 나와도 언제든지 맞출 수 있다. 그건 더 이상 안 보셔도 되죠. 그냥 가끔 한 번씩 이제 반복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이제 잘 모르는 지문, 이런 지문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그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체크한 지문이 갈수록 줄겠죠. 그래서 이제 한 3회독 정도 할 때는 그 지문만 보시면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암기가 잘 안 되는 지문만 남을 거예요. 그런 지문 위주로 보시면은 나중에는 뭐 반나절이면 그 시험 직전에는 다 문제집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회 보실 때는 다 푸시고 그 중에서 반드시 지문 위주로 체크를 하고, 물론 이제 지문이 뭐 법조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판례가 지문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체크를 해두세요. 체크를 해두시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7회인데요. 한 5회 정도를 이제 근기법하고 노조법을 풀 거고요. 총론, 근기법, 노조법을 풀 거고, 그리고 한 2회 정도를 이제 기타 법률, 자법 위주로 노원 기타 법률, 노트 자법 기타 법률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페이지 노동법 총론입니다. 노동법 총론은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원에도 나오고 노트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총론은 노원, 노트, 근기법, 노조법 구분하지 않고 다 처음부터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이죠.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1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2, 3, 4, 5번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2, 3, 4, 5번 지문이 어디가 틀렸나를 정확히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응용에서 나올 때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2번,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ILO 협약, 핵심 협약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ILO 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다. 맞는 지문인가요? 틀렸죠. ILO 비준협약이죠. 비준협약. 근데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비준협약이 아니죠.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닌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노동사건에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판례는 법원이 아니죠. 전원합의체 판례든 아니든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법원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이죠. 행정해석은 법원이 아니죠. 행정해석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지리외시, 지침. 이것도 똑같이 행정해석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나와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5번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법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근로계약을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시는 분이 들어갔으면 5번이 틀린 지문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맞는 지문일 수 있어요. 근데 1번이 무조건 옳은 거잖아요. 100%. 그러니까 5번은 정답이 아닌 거죠. 그게. 객관식을 푸실 때는 뭐가 더 상대적으로 정답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1번은 이제 누가 봐도 법원인 거죠. 취업규칙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겁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답 2번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의 법원이죠.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의 법원이고요. 그리고 헌법 32조, 헌법 33조 뭐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ILO 협약도 중요하고요. ILO 협약 중에 뭐 아까 비준 협약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협약 8개 중에서 7개를 비준하고 1개는 비준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다음 2번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취업규칙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취업규칙 법원입니다. 2번 단체협약도 법원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지침, 예규, 행정해석이죠.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3번 정답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ILO 백호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같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보수의 원칙은 핵심 협약 중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했죠. 비준협약입니다. 다음 5번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해설 보세요.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이런 조건을 갖추면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죠. 근로계약으로 내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을 충족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3번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노동부의 업무 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맞죠? 법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음 2번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이것도 최근에 비준을 한 거죠. 최근에 비준을 해서 노동법의 법원이고요. 그리고 3번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떠한 경우에도 3번이 정답입니다. 단체협약 법원으로 인정된다. 맞고요. 5번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합 규약이죠. 조합 규약도 조합 내부 구성원한테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되는 거죠. 법원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4번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인사 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아직 면제 기간이 진행 중이던 근로자의 해외 연수 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의무 복무 기간은 개정된 인사 규정에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 개정이 돼서 개정 전보다 개정 후에 유리해졌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죠. 96조 2항입니다. 96조 2항. 3번 근기법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뭐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위임이 있어야. 시행령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잖아요. 하위 규범이니까 법률보다 더 포괄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노동부 업무 지침이나 예규 등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법원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5번 우리나라가 비주단 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노동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까 그런 조건이 있었죠? 앞에서 그런 그 조건을 갖춰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 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노동 관행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규범으로서 가능하니까. 규범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2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헌법 6조에 그런 규정이 있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번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우리 노조법 33조 1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4번 행정해석은 법원성이 인정된다. 틀렸죠? 행정해석은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5번 해고 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입니다. 이거. 같은 취업규칙인데 이제 근로자한테 유리한 규정이 있고 불리한 규정이 있으면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그 1번, 2번, 4번, 5번은 복습할 때 한번 보시고요. 그 3번만 보겠습니다. 3번.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법원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한 원칙이 어떻게 됐었죠?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 해결 원칙이 뭐죠?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이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그러면 동등한 규범이 아니고 상하이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뭘로 해결합니까? 상위법 우선 원칙이죠.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유리조건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는 거죠. 유리원칙.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그 하위 규범을 적용한다는 거죠. 상위법 우선 원칙은 상위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죠. 유리원칙은. 그래서 이 유리원칙은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에선 해결 원칙이 아닌 거죠. 보세요. 거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묶인 것은 한번 찍어보세요. 시옷 노동부 예규, 이응 노동부 장관 업무 지침. 예규 지침은 행정해석이죠.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죠. 이건 논란이 없죠. 근데 논란이 되는 게 디귿에 있는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안 보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근데 지문을 보세요. 디귿, 시읒, 이응이 있나요? 없죠. 시읒, 이응은 있죠. 그럼 정답이 5번인 거죠. 이것도 이제 근로계약이 노동법의 법원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8번 노동법의 법원을 상위법원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 가장 상위법이 뭐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법률하고 똑같은 요력이 있죠. 그러니까 니은이 가장 상위법이고요. 두 번째가 단체협약이고요. 세 번째가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4번. 법률하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9번.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내용은 무효이다. 우리 근기법 96조 1항에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신법우선 원칙입니다. 신법우선 원칙.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이전 단체협약보다 조합원들한테 불리해도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 그렇죠? 신법우선 원칙에 의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다음 3번. 단체협약이 종전 단체협약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은 기존 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 판례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거기 해설에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해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불리해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다. 단번 정답이고요. 4번 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언법이 우선 적용된다. 무슨 원칙이죠? 특별법 우선 원칙이죠. 특별법 우선 원칙. 다음에 5번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이것도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다음 10번 노동법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합의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15조죠. 우리 15조. 이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근기법보다 유리하면 적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2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그렇죠? 97조입니다. 97조. 3번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우리 노조법 33조 1항입니다. 다음 4번 취업규칙은 강행법령에 반할 수 없다. 그렇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할 수가 없는 거고요. 5번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밑에 해설 보세요. 96조 2항.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죠? 노동위원회가 아니고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에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7페이지.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다. 맞습니다. ILO에 1991년 152번째로 ILO에 가입했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맞습니까? 노사협의회는 1963년도 노조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노조법에 있는 노사협의회 규정을 빼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든 거죠. 그 노사협의회법이 97년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겁니다. 니은 틀렸죠? 디귿번 2005년에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된 거 맞습니다. 2005년에. 리을 우리나라 재연원법에는 노동 3권이 규정이 돼 있었어요. 밑에 해설 보세요.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런 표현이 없죠. 이걸 개별적 법률 여부라고 합니다. 그 재헌헌법에서는 이렇게 개별적 법률 여부가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없죠. 개별적 법률 여부가 없습니다. 예. 이런 개별적 법률 유보는 없지만 우리 헌법 37조 2항에 규정이 있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2번. 각국 노동법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있었죠. 노동 3권 규정이 있었습니다. 1번이 틀렸죠. 다음 2번.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이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죠. 사회적 기본권, 노동 3권도 사회적 기본권이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다음 3번.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명문화하였다. 맞습니다. 와그너법. 노동 3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우리 노동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와그너법이죠. 와그너법.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도에 처음 제정되었다. 1953년에 노동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노동사법이 그 해설에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노동조합법하고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을 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객관식용입니다. 1953년에 노동3법을 제정을 해. 노동4법을 제정했다라는 거. 다음 5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1963년도. 1963년도 노동조합법에 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3번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게 재헌헌법 17조 내용입니다. 이 두 개.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이 재헌헌법 17조입니다. 4번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개섭권,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아까 개별적 법률 유보 말씀을 드렸죠. 5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점권. 이게 재헌헌법에 규정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1963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1963년도에 3공화국에서 삭제가 됐어요.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점권이. 그래서 이 4번하고 5번 지문은 우리 재헌헌법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헌헌법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답 3번입니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지금 우리 현행헌법 32조 1항이 있습니다. 이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재헌헌법에는 없었고 지금 우리 현행헌법 32조 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우리나라 노동법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기법, 노조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사법이죠. 1953년도에 제정됐다. 맞죠? 1번 정답입니다. 4번도 복습하실 때 풀어보세요. 4번도. 다음 2, 3, 4, 5번이 다 틀렸죠. 이제 어디가 틀렸나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죠. 2번 읽어보세요. 어디가 틀렸죠? 2번은?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처음 1953년도에 도입했을 때는 처벌주의였죠. 그러다가 그게 원상회복주의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1986년 이후에는 처벌주의하고 원상회복주의가 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병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처음에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병행하고 있다. 틀린 거죠. 3번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 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요? 와그너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미국? 테프타틀리법이죠. 테프타틀리법. 몇 년이죠? 1947년이죠. 우리나라 노동사법 제정이 언제죠? 1953년이죠. 테프타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1953년도에 노조법을 제정하면서 이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폐지를 했어요. 63년도에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도.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인정 안 합니다. 우리 노조법은. 4번 필수 유지 업무 협정 제도는 2010년 노조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게 아니고 2006년도에 도입됐습니다. 2006년도에. 이게 필수 유지 업무가 2006년에 도입된 이유는 과거에는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한 직권 중재가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위헌성 논란이 있어서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필수 공익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필수 유지 업무를 도입을 한 겁니다. 2006년도에. 4번 틀렸고요. 5번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는 97년도 노조법 개정 시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적용이 안 됐죠. 계속 적용 유예가 됐었죠. 그러다가 2011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노조 전임자한테 급여 지급을 하면 부당 노동행위라고 인정이 된 거죠. 2010년도부터.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7번 보세요.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제도 중 연원상 미국 제도를 개수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4번입니다. 단체협약 제도. 단체협약 제도는 독일법을 개수한 거죠. 독일법. 미국 와그너법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해설에. 클로즈샵 인정,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노동 3권 법적 보장, 배타적 교섭제 인정, 노동위원회 신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단체협약법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단체협약은 독일법을 개수한 거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ILO 핵심 협약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7가지를 비준을 했고 한 가지를 비준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해설 보세요. 미비준 협약이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비준 협약 7개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는 이 비준협약 4개, 미비준협약 4개였었는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3개를 추가로 비준을 했어요. 그 노동 3권과 관련된 ILO 협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가 비준협약이고 이제 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만 지금 비준하지 않은 거죠. ILO 협약은 몇백 개입니다. 그걸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다 암기할 수가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준협약, 미비준협약에서 대부분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뭐 그 다음 페이지 9번은 한번 복습하실 때 보시고요.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다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답니다. 이게 기역에서 미음까지가 다 핵심 협약이에요. 핵심 협약 내용입니다. 다음 10번 ILO 필라델피아 선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맞고요.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해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맞고요. 세 번째, 일부 계층의 빈곤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 그리고 5번,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의 및 민주적 결정에 의해서 빈곤의 극복을 이뤄야 된다. 이 필라델피아 선언은 1944년입니다. 1944년에는 비정규직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선언 내용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비정규 근로 형태는 철폐돼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11번 IL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설만 한번 볼게요. 일단 ILO는 그 총회는 거기 보시면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노사정 3자 협의기구입니다. 근데 4인인 건 정부가 2인이고 노사가 각 1인인 거죠. 그래서 각각 발언권, 표결권을 갖습니다. 각자가 발언권, 표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4번이죠. 총회 의결권은 정부 대표만 갖는다. 정부 대표만 갖는 게 아니고 뭐 노사정 대표가 다 갖는 겁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노동기본권입니다. 노동기본권.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먼저 보세요. 32조 볼게요. 32조 1항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도 가지고 의무도 집니다. 2항에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항 두 번째 이문을 보면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며 적정임금은 노력만 하면 되죠. 적정임금은. 근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적정임금하고 최저임금을 바꿔서 틀린 질문으로 많이 되죠. 바꿔서. 그리고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권리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의무도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지문에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근로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게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입니다. 3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여기 여자 대신에 극과 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같은 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인 거죠. 그리고 5번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6번 6항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정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뒤에 그 빠졌습니다. 오탈자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박스를 보면 이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이죠. 뭐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니은하고 디귿이 틀린 거죠.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아니고 적정임금이고요. 그리고 디귿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 없죠. 그 지금 보세요. 32조 내용에 그 디귿번과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일 수 있는데 32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기본 강의 시간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32조는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원이든 노투든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보세요.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인데요. 신체 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런 내용 없죠.
이런 내용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돼 있죠. 거기 나와 있듯이 신체 장애자라는 표현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3번 헌법 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3번이세요. 3번 보세요. 국가는 근로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뭐라고 돼 있죠?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근로의 권리가 아니고 근로의 의무라고 돼 있습니다. 3번이고요. 다음 4번 헌법상 근로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1번은. 다음 12조 1항. 2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고요. 3번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뒤에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해설 보세요. 첫 번째 1번 해설 보시면 헌법 32조 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그리고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달라고 하거나 생계비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고 고용 정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셔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32조 1항 후문에 있는 거고요. 5번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5번 헌법 32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근로 의무도 지죠. 1번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6번도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32조 1항이 있죠. 맞습니다. 다음 2번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32조 6항이 있죠. 32조 6항이 있고요. 3번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밑에 해설 보세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주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만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고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모든 인간의 권리라는 거죠.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외국인한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서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읽어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지금 말씀드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죠. 5번은 똑같은 얘기예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로의 권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8번 노동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인지를 국회에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고요. 2번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 근로의 권리는 지금 본 겁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자유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인간의 권리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권리로. 정답 3번이고요. 4번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거죠. 국회에서. 다음 5번 근로자 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그 직업안정법에 있죠.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허가를 받도록 한 게 판례 입장이고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일단 해설 보지 마시고요. 한번 찍어보세요. 삼 번 보시면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고요. 근데 32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 34조 6항을 보시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32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32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10번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중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32조 1항이고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32조 4항입니다. 다음 3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32조 1항에 있고요. 다음 4번 국가는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32조 2항에 있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보세요. 1, 2, 3, 4번이 맞으면 5번이 틀린 거잖아요.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세요.
우리 헌법 33조 3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 3권 중에서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은 제한할 수가 없고 단체 행동권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번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제한하는 거죠? 단결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단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단결권을.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5번. 다음 11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개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맞고요. 33조 1항이고요.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개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33조 2항입니다. 일단 33조 2항과 관련해서 공무원도 근로자죠.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법률에 정하는 자만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공무원도 근로자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2번도. 다음에 3번. 단체 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 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거기 해설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헌재 판례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굉장히. 다음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헌법 33조 3항이고요. 다음 5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체류 자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 개념에 해당이 되면 이 외국인 근로자도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서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는 취업 자격 유무에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체류 외국인도 사용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노동 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일반적 법률류라고 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헌법 37조 2항에. 그러니까 노동 3권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헌법 같이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도 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2번.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와 근거가 있다. 우리 헌법 33조 1항에서 말하는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을 의미한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걸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하죠. 이 소극적 단결권은 33조 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듯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는 게 우리 헌재 판례 입장이죠. 이것도 이제 노동 3권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고요. 3번은 뭐 법조문이니까 읽어보시고요. 33조 2항입니다. 헌법. 4번 노동 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유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헌재 판례 입장입니다. 노동 3권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우리 헌재 입장은 노동 3권이 그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사유권적 성격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동 3권에 대해서 일관되게 자유권으로 보고 있다. 틀린 지문이고요. 일관되게 사유권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헌재 판례는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 그러니까 사유권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자유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라는 게 우리 헌재 판례 입장이죠. 4번도 맞고요. 정답이 5번입니다. 어디가 틀렸나 읽어보세요. 어디가 틀렸죠? 모든 국민이 틀렸죠. 법조문의 33조 1항에 근로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13번 헌법상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대법원은 근로 3권 중에 단체 교섭권이 중액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권리라는 거죠. 헌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헌재 입장도 그 단체 교섭권이 가장 핵심적 권리라는 게 헌재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문은 헌법 33조 3항이고요. 3번 헌법재판소는 단체 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고 상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죠. 노동 3권은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그럼 4번 헌재는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니죠.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이 되고 소극적 단결권은 33조 1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재 입장이 4번 정답이고요. 5번 헌법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밑에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헌재 판례. 다음에 14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개인 택시 운전사는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인 택시 운전사는 근로자가 아니죠.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고요. 2번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3번 단체 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이 면제된 자. 우리 노조법 3조하고 4조에 민사면책하고 형사면책이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 3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도 지지 않고 형사 책임도 안 진다는 겁니다. 맞고요. 4번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헌재 판례가. 4번 정답입니다. 5번 노동 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맞고요. 37조 2항 아까 이걸 일반적 법률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15번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33조 2항이죠. 헌법. 기억번 맞죠? 니은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결권이 아니고 단체 행동권이죠. 니은번 틀린 거죠. 디귿번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건 노조법 9조에 있습니다. 노조법 9조. 문제가 뭐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기억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디귿번은 법조문에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죠. 이건.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6번. 헌재의 노동 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 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건 허가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게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맞고요. 1번. 다음 2번.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요. 3번. 노동 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고 그랬죠. 노동 3권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권적 측면도 있고 생존권적 측면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4번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 나왔죠. 맞고요. 5번 헌법이 노동 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 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노동 3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을 하죠.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재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2번, 3번, 4번 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5번만 볼게요. 5번. 현행헌법은 교원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죠. 교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 5번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교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18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헌법 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 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근로자는 단체 교섭권의 보유 주체이지 행사 주체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근로자 개인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유만 하고 있는 거지. 1번 틀렸고요. 2번
실업자는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실업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죠. 우리 판례 보세요. 해설.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차이죠. 근기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입니다.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없어도 근로자가 될 수가 있죠. 3번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어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이죠. 이게 설립신고를 안 했으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법의 노조죠. 법의 노조 또는 헌법상 노조라고 합니다. 법의 노조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죠. 법의 노조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죠. 4번 노동 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도 갖지만 사회권적 성격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국가는 입법 조치 등을 통해서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5번 맞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19번은 뭐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노동 3권의 제안 보겠습니다.